무대로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께서 오르고 계십니다.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제작 발표회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옆에 계시는 송혜성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착한 사나이를 연출한 송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욱 씨부터 그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착한 사나이에서 박석철을 연기한 이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경 씨.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사나이에서 강미영 역을 맡은 이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박훈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사나이에서 태훈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나라 씨. 네, 석철이 누나 석경이 역할 맡은 오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류혜영 씨. 석철 오빠 동생 박석희 역을 맡은 류혜영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이 지금 무대 위에 함께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감독님께 작품 소개를 좀 여쭤볼까요? 어떤 작품인지? 저희 드라마의 뭐 기본적인 어떤 얼개 같은 거는 뭐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다 아실 것 같아 보이고 제가 이제 약간 좀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드라마는 가지 않는 길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드라마에도 뭐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숲길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어떤 한 길을 선택했고 그 길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된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다시 그 길 앞에서 어떤 후회와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이 드라마의 어떤 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가지 않던 길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 그 작품을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공동 인터뷰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번 작품 본인 역할을 위해서 좀 준비하신 것들 또는 본인 역할의 매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박석철 씨부터. 네, 뭐 그 하이라이트나 예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품 하려고 굉장히 오랜만에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좀 그렇게 외모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게 미영이와의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도 있지만 또 가족 이야기도 이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가족으로 나오는 배우분들과의 어떤 호흡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조금 멀리 계시네요. 네. 네. 아무래도 집안에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예, 뭐 평범한 집안은 아니어서. 아니라는 게 지금 구도만 봐도 느껴지는데요. 네. 자, 이성경 씨, 강미영. 네, 극 중에 가수를 좀 꿈꾸고 있는 또 유튜버 활동도 하면서 여러 가지 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 극 중에서 나오는 이제 뭐 피아노 치는 장면이나 노래하는 장면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수를 꿈꿀 만한 친구가 될 수 있게끔 더 그런 스쳐 지나가는 노래에서 좀 더 공을 들이고 연주에 공을 들이고 하면서 또 들으시는 즐거움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찍으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좀 덜 헬스한 모습으로 나올 것 같아서 늘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살이 많이 빠졌었는데 이번에 네. 체중이 유지가 됐던 유지가 됐던 유지 작품. 네, 네. 행복하게 찍었던 행복하게 네. 찍었던 착한 사나이입니다. 좋습니다. 박훈 씨, 강태훈 어떤 네. 인물인지 어떤 매력이 있는지. 강태훈은 여기 지금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저는 가족과 제일 먼 지점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작품 여러 키워드가 있는데 뭐 가족도 있고 첫사랑도 있고 또 음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 그 중에 이제 또 유사 가족 같은 느낌의 어떤 친구 같은 의리 또 뭐 이런 누아르적인 또 감성을 맡고 있어서
태훈이가 아마 착한 사나이에서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박훈 씨 원샷이 잡히면 일단 르와르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나오는 이 그림을 보고 저놈이 해코지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라 거의 다라고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나라 씨. 네, 저는 이 박씨 집안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석경이. 네, 트러블 메이커 큰 누나 역할인데요. 가족이지만 가장 가족 안에서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MBTI가 다 달라요. 저희 가족이 다. 근데 유난히 석경이는 T예요. 다들 I인데 저만 E인 것 같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그런 가족 안에서 굉장히 다른 그런 또 모습이 있고 하지만 그 안에 또 누군가를 또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모성애적인 그런 연기도 제가 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단짠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라서 되려 외로운 네, 네, 예, 네. 그런 인물. 예, 석경이. 이번엔 그렇다면 석희는 어떤가요? 류혜영 씨. 아, 네. 박석희는 석철의 여동생인데 이 삼남매 중에 가장 막내이고 이지만 가장 첫째처럼 야무지고 좀 가장 정상인이 아닌가 이 가족 중에 그런 오빠가 역할. 좀 동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역할이고요. 네, 이 중에 제가 제일 막내라서 네,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사회화가 잘 되어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T예요. T 엄청 T. 이 언니가 봤을 때, 그럼 언니는 F. 저는 F죠. 예, F. 예, 좋습니다. 이렇게 참 같은 배에서 나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기자님들, 예,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JTBC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금요 시리즈입니다. 착한 사나이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스N 김나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배우분들께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뭐 건달이라는 소재 자체가 사실 자칫 잘못하면 좀 올드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연출을 하거나 배우분들도 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떻게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JTBC 금요 시리즈 첫 주자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좀 소감이랑 좀 목표하시는 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 예, 뭐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애초에 사실은 착한 사나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요새 쓰지 않는 어떤 뭐 사화 같은 그런 식의 어떤 제목이기도 하고 또 뭐 건달이라는 어떤 직업의 어떤 소재가 어떻게 보면 8, 90년대의 어떤 그 느낌들을 뭐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그럼으로써 저희 대본이 맨 처음에 이 대본이 나와서 저희 배우들끼리 봤을 때 저희가 이 우리 배우들이 이 대본이 약간 평양냉면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슴슴하고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꾸 먹다 보면은 계속 어떤 생각나게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다들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동욱 씨는 어땠나요? 이번 역할 이게 사실 이제 기자님께서도 건달 3대째 건달이라는 집안 내력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자칫하면 올드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좀 요즘 스타일로 어떻게 좀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또는 캐릭터를 잡는데 네,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요즘 스타일로 보이려고는 크게 노력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뭐 장르물이라든지 판타지라든지 좀 이런 요소들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좀 이렇게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저희 대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거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달이라는 역할이 좀 올드하고 진부해 보일 수 있지만 또 그 진부해 보이는 와중에 굉장히 좀 못 나가는 건달이 찌질스러운
감도의 표현이 돼서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과 또 작가님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그 미화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멋있어 보일 생각도 없었고요. 그냥 아 진짜 고단하게 산다. 뭐하러 피곤하게 저 직업을 택했냐. 뭐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이 건달이지만 사실 네. 그걸 표현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박훈 씨는 어땠나요? 그러면 동욱 씨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고요. 직업적인 어떤 이런 외형보다 그냥 각자의 캐릭터들이 다 각자의 입장에서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그것이 그 대본이었고 그것이 표현된다면 이것이 뭐 단순히 올드하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기억에서 점점 지워져 가고 있는 어떤 시대 조각 같은 느낌의 작품이 될 수가 있겠다. 관계성이 파괴되는 이 시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군상군상들의 모습들이 관계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에서 향수도 불러일으킬 것 같고 또 그런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뭐 첫사랑도 그렇고 과거의 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느낌이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전에 대한 어떤 관조하는 느낌이 드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드하다 오래되었다라는 것도 다르게 얘기하면 굉장히 클래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또 내밀하게 보여주느냐의 차이일 텐데 착한 사나이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JTBC 새 금요 시리즈의 첫 발을 내딛는 작품으로서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감독님? 이미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결국 드라마라는 게 결국 시청률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시청률을 가지고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다 보면은 다들 즐겁게 보고 이 캐릭터들한테 어떤 감정이입들을 하다 보면 더 이 드라마에 더 동화돼 가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경 씨는 JTBC 새 금요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어떠세요? 소감 좀 여쭤볼까요? 네, JTBC의 새로운 공간에 처음으로 주인공이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도 사실 몰아보는 작품들도 있고 이제 그때마다 그 작품의 호흡을 따라가면서 기다리면서 더 설레고 몰입이 되는 작품들이 있는데 적절하게 답답하지 않게 2회씩 공개가 되면서 충분히 재미를 또 느끼고 또 여운을 가지면서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설렘도 맞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좋아하고요. 또 정말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트로, 빈티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도 그때의 그 감성을 너무 추억하고 다시 그 감성을 꺼냈을 때 너무너무 그게 우리에게 잘 맞고 좋을 때잖아요. 그때의 그 감성과 지금의 감성의 콜라보 같은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신선하게 오히려 느끼시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나라 씨. 네. JTBC 새 금요 시리즈 착한 사나이 어떤 좀 목표를 갖고 계신가요?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어떤 목표요? 네, 어떤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제가 느꼈던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전 윤하의 거리라는 작품을 통해서 김문경 작가님을 먼저 만나봤던 맞아요. 경험이 있고 굉장히 막 요즘에 판타지하고 막 굉장히 화려하고 이런 드라마가 많은 와중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옛날스러운 약간 그런 작품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그때에 이 작품이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을. 그래서 제가 가장 잘 보이는 화장대 거울에 착한 사나이란 글씨를 써서 포스트잇에 붙여서 눈앞에 붙이고 항상 다니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작품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요? 네,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땡기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시청자들에게 네네네 분명히 와닿을 거라 생각하고요. 내용은 약간 옛날스럽지만 요즘 사람이 연기하는 옛날스러우면 어떨지 그것도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이실 거라 믿고 분명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류혜영 씨 MZ신데 예, 류혜영 씨는 어때요? 이 시청자분들이 좀 어떻게 이 작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으로 저도 이 작품을 처음 받았을 때 촌스러웠어요. 그 제목부터 촌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촌스러움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작품이어서 전 그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요즘 시대가 좀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좀 그 개성에 사랑하는 그 개성을 사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작품은 저희 촌스러움으로 밀고 가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전 그 매력에 일단 빠졌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 매력에 같이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매력 그리고 유행이 돌고 도는데 굉장히 예스럽고 서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약간 MZ는 그냥 촌스럽다. 맞아요. 제가 MC가 아니어서 안타깝게 거기서 벗어나요. 예, 예. 아주 아깝게. 근데 예. 촌스럽다 포지티브. 촌스럽다 포지티브. 포지티브랍니다, 네. 여러분. 네. 자, 그렇다면 이 착한 사나이가 바로 이동욱 씨인 거잖아요. 예, 예전에 착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번 착한 사나이. 예, 어떻습니까? 우리 착한 사나이 이동욱 씨가 착한 사나이 역을 맡으셨는데 이번 작품 어떻게 좀 시청자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배우분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요소들도 다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박석철이 갖고 있는 삶의 고단함을 좀 느끼시면 어떨까. 물론 시청자분들의 현실 인생도 너무너무 피곤하고 고단하셔서 뭐 제 캐릭터의 감정이입까지 해달라는 말씀은 조금 없겠지만 그래도 이 석철이가 갖고 있는 집안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미영이와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랑 이야기도 진짜 언제 봤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둘이 성인이 맞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좀 순수하고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소중한 작품이네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NK 스포츠 금빛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확히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가 좀 와닿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이 착한 사나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지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좀 이동욱 씨를 이제 건달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동욱 씨 얼굴 보면 누가 봐도 기공자고 건달과 거리가 굉장히 먼데 그리고 사실 미화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 얼굴만 보면 그냥 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인데 죄송합니다. 왜 이동욱이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동욱 씨에게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 작품을 왜 하고 싶었는지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면을 보여주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잃어버린 것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저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는 어떤 후회나 선택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제가 아까 모두의 어떤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를 인용을 했던 것도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한 것 때문에 후회가 생겼고 다시 그 후회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은 결국 그냥 시련도 있을 테고 어떤 고난의 시간들을 결국은 이겨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게 결국은 저한테는 잃어버린 어떤 이야기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출을 했던 것 같고 이동욱 배우를 이렇게 훌륭하게 생긴 배우를 건달로 만들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꾸로 이동욱 씨가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정이입이 잘 되지 않을까요? 용서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설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섭외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동욱 씨, 네. 우리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귀공자 같은 외모에 이번에 이 역할을 맡으셨는데 좀 이번 역할 왜 하고 싶으셨는지. 그 개인적인 좀 이유가 물론 작품 선택은 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개인적인 이유가 컸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4년 5년 정도를 그 장르물이나 판타지 위주의 작품을 많이 해서 그것에 있어서 조금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관을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도 늘 있었고, 와이어를 타고 하늘을 날고 뭐 아니면은 뭐 세상이 없을 것 같은 삼촌이 돼서 조카를 구해내고 막 이런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관들이 조금 지쳐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다가 이 대본을 보게 됐고 또 이 대본을 쓰신 김웅영 작가님, 또 연출을 하시는 송혜선 감독님, 이런 뭐 저희끼리는 올드보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이 업계에서 오래 계신 감독님, 작가님과 함께 또 그 두 분에 대한 존경을 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꽉 붙이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모습을 좀 이번 석철이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좀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연기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뭘 이렇게 많이 특별히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생활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좀 그냥 뭐 어쩔 때는 이동욱의 평상시 모습이 나올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좀 배우들하고 좀 대화하면서 많이 맞춰 나가는 좀 이렇게 좀 실생활에 좀 이렇게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인물을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판타지스러운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실생활의 연기를 하고 싶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가족으로서 위화감이 전혀 없이 굉장히 편하게 연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오나라 씨랑 혜영 씨. 네, 저희 정말 저희 대사 보면요 어려운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일상 대화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씨는 리허설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장면이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냥 정말 보통 사람들이 사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류혜영 씨는요? 오빠와의 네. 오빠랑 연기할 때 저는 이제 생활 연기를 하면서 다가가면서 대사를 하면서 올려다보면 비현실적인 얼굴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 마음을 다잡느라 조금 처음에 없지만 이제 점점 편해져가지고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동생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좀 놀랄만한 얼굴이잖아요. 심지어 가까이 있으면. 주변에서 흔히 있진 않은 외모죠. 그렇죠. 좋습니다. 또 이동욱 씨가 저희 처음 만나자마자 첫 씬을 셋이 같이 찍었거든요. 가족끼리. 근데 우리 닮았다 이랬었던 기억이. 근데 눈매들이 다 닮긴 했어요, 좀. 이동욱 씨 기억나요? 네. 왜입니까? 친탁입니까? 저요? 세 분. 세 그 집안에서. 아마도 친탁? 저희 아버지가 천우주시죠. 네. 친탁일 가능성이 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윤뉴스 24 임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성경 배우에게 질문이 있는데, 워낙 노래 실력이 출중한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수 지망생 역할이라 좀 부담은 없는지, 좀 주변에서 어떤 노력을 받았거나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까지 첫사랑 계보로 있는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좀 첫사랑 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소화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욱 씨랑 이성경 두 분의 멜로분 어떠셨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성경 씨, 가수 지망생이에요, 이번에 미영이가. 또 워낙 또 노래를 잘하고 지금 또 뮤지컬도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가수 지망생 역할을 뭔가 연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하는 장면들을 또 팬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미영이로 보이지 않고 저로 이성경으로 보실까 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래도 미영이로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들에 있어서는 음원 하나하나 또 실제로 연주하고 음악 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곡들도 있고 피아노 곡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되게 공들여서 연습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들으시면 훨씬 좋으실 테니까 그런 완성도 있는 음악들로 그래도 등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가수가 된 것처럼 공을 많이 들였었고 연주도 처음 녹음해봤고요. 이번에 그럼 이성경 씨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노래를. 네, 근데 감독님한테 처음에 많이 부탁드렸어요. 제가 하도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걸 많이 하니까 이제 이성경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럼 미영이로 좋겠어서 보였으면. 네, 그 장면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고 쫄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곡들을 또 극 중에서 부를 수 있게끔 또 상황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미영이로서 그런 곡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또 멜로 연기 같은 경우도 첫사랑이라는 걸 첫사랑 역할을 맡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정말 그 인물들이 돼서 정말 두 인물들이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막 설레하고 기뻐하고 숨통도 트이고 서로 만났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 순간에 몰입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멜로 장르에 있어서 두 이제 캐릭터의 두 주인공의 그 케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어땠나요, 두 분? 멜로 호흡. 저는 사실 이 작품 하기 전까지 성경 배우가 하는 연기를 이렇게 좀 늘 활발하고 밝고. 네, 밝고 이런 캐릭터 위주를 많이 봐왔어서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같이 촬영할 때 어떨까?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난 어떤 저의 이 삶에 찌들어 있는 고단함을 이렇게 한순간에 딱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주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 대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의해야 될 일들이 뭐 종종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치열하게 서로 의견을 내도 치열하게 서로 다 받아들여지는 네, 그런 유연함을 갖고 계셔서 네, 덕분에 너무 잘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성경 씨는 어땠어요? 저도 되게 그냥 쳐다만 봐도 설레는 첫사랑 오빠 비주얼이시기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니네 짰냐? 네, 몰입이 아주 자연스럽게 설레고 보고 싶고 보면 너무 기분 좋고 웃음 나고 모든 게 다 용서되고 감싸주고 싶은 그런 연기들이 네, 굳이 꼭 몰입이 뭐 특별한 연기가 노력을 필요 하지 않아도 없었다. 예. 네, 충분히 너무 큰 도움을 받았고요. 네, 현장에서 진짜로 좀 인위적인 모습을 최대한 모든 씬에서 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오빠 말씀대로 되게 정말 있을 법한 사람 사는 이야기로 그리셨기 때문에 저희의 사랑 이야기도 없을 것 같은 참 그러한 순수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연기를 하고 그 감정들을 돌이켜보면 아 맞아 이러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리가 항상 시작을 했었지라는 걸 추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그림체가 너무 기대가 되고 사실 지금 옆에 계신 우리 박훈 씨 이 위태로운 삼각관계를 완성시킨 분이 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어땠나요? 호흡.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욱 씨가 이제 건달형 외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에 대한 다음 질문이었어요. 마음속에 예. 궁금증이 생겨서 계속 생각해보고 있었고요. 저도 건달을 처음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왜 많이 본 것 같지? 저는 굉장히 생경하다고 생각하고 연기하고 있었는데 좀 그리고 위태롭게 만든다. 저는 왜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그쵸. 그런 연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예. 지금 아까 전에 이 얘기를 듣고 좀 떠오른 게 있는데 성경 씨 노래하는 장면을 또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동욱 씨는 없었어요. 맞아요. 네, 동욱 씨는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만나봤고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 현장이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소 상황 때문에 저희가 밤샘 촬영을 하고 거의 아침 정도에 찍었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라이브 밴드 이렇게 세션 분들을 다 불러주셔서 그래서 거기에 한 40명 이렇게 부조 출연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다들 얼마나 졸리잖아요. 그쵸. 밤을 새우셨으니까. 근데 성경 씨가 그 노래하는 장면을 딱 시작해서 그냥 리허설 딱 맞췄는데 이게 개안이 된다 그러죠. 눈이 맑아지는. 눈이 정말 떠지면서
우와 이렇게 되는 느낌을 그 현장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캐릭터도 첫사랑의 어떤 이미지를 담고 있는 캐릭터지만 그 자체가 되게 판타지스러웠고 또 뭐 동욱 씨랑 하는 거, 전 동욱 씨를 보면서 굉장히 건드려 같더라고. 계속 내가 좀 안 어울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요. 네. 위태롭게 만들었고 또 과정에서 동욱 씨랑 연기하면서 굉장히 서로 얼굴 붉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되게 형제같이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재밌네요, 진짜. 이야기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살짝 왼쪽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요. 이성경 씨께 질문 하나, 그리고 류혜영 씨께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이제 요즘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드라마 연출에 진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첫 드라마 연출로서 힘든 건 없으셨는지, 또 감독님께서 느끼신 장편 드라마의 매력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성경 씨께는 김사부 이후 뭔가 특별 출연 빼고 2년 만에 드라마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소감 짧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류혜영 씨께는 좀 가벼운 질문 드릴게요. 서초동 포함해서 이제 금토일 계속 9시 시간대 계속 드라마에 나오실 것 같은데 그동안 좀 뭔가 출연작이 약간 뜸해서 이번 그렇게 많이 나오신 게 좀 반갑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네. 드라마 또 네. 데뷔시죠. 네. 네. 근데 그거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갖고 우리 이성경 배우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 대본이 이제 노래하는 장면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배우는 사실은 연기를 하고 그거를 어떤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너무 대본 안에 노래 부르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좀 미안해하면서 찍었던 그런 게 있었던 가수 거. 지망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할 자체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화 감독님들이 요새 최근에 이제 드라마를 많이들 뭐 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겼고 물론 그 중에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 드라마 찍으면서 기존에 저랑 다른 일반적으로 어떤 드라마를 찍고 계셨던 어떤 모든 감독님들한테 정말 아주 존경의 어떤 기분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는 어떤 영화 감독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2시간이라는 어떤 시간 안에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찍어서 스크린에 하는 거라고 치면은 이 드라마 감독하시는 분들은 모든 그 각 화마다 그 선택과 집중 없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걸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영화 감독이 하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영화라는 거는 어떤 뭐 결국은 뭐 60세장이나 뭐 2시간 안에 어떤 시인들을 응축시켜서 한다면은 이 드라마는 결국은 어떤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펼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어떤 좋은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감독님의 또 작품을 기다렸던 팬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리 송혜성 감독님의 드라마 어떤 결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이성경 씨, 네. 어떠세요? 2년 만에 또 안방극장에 네. 소감 좀 들어볼까요? 2년이 흐른 줄 몰랐어요. 이게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데 공연하니까 1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사실 촬영을 했을 때는 작년에 상반기에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나온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작품을 골랐을 때는 일단은 뭔가 오랫동안 쉬면서 너무 고심을 해가지고 작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보다는 최대한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들을 쉼없이 좀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함께 하시는 감독님, 뭐 선배님들, 작가님 그리고 또 이걸 진행하는 모든 또 좋은 팀들이 있었고 거기서 미영이가 사실 초반에 대본을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다가 그래도 이 극에서 유일하게 이 석철이라는 인물에게 좀 환기를 주면서 설렘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도 참 좋겠다. 그것만 돼도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없이 좀 했었고요.
또 생각지 못하게 2년 만에 나온 거라 또 팬분들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 순간 임하듯이 항상 즐겁게 최선을 다해 네, 찍었습니다. 네, 또 착한 사나이에서는 우리의 또 첫사랑으로 분하셨고 또 무대에서는 공주님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죠. 자, 류혜영 씨는 지금 금, 토, 일 계속해서 만나서 시청자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데 어떠세요? 소감 좀 여쭐게요. 저는 일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매년 저에게 주어진 걸 열심히 했을 뿐인데 또 올해 7월에 운이 좋게 두 작품이 동시에 방영이 되는 것 같아서 어디에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기겠습니다. 네, 류혜영 씨 7월부터.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왼쪽 끝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헤럴드 경제 서병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송혜선 감독님과 김은경 작가가 이렇게 콤비를 이뤄서 드라마를 한다는 게 굉장히 지금 그 드라마의 역할 어느 정도 뭐 쏠림 현상이 좀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통할지는 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드라마의 다양성을 위해서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송혜선 감독님도 영화를 해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김은경 작가님하고 둘이 공통 분모라고 하면요. 그 뭐 사랑의 감정이나 뭐 가족의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굳이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소시민들의 애환과 연민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김은경 작가님은 70이 넘으신 작가님이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초보 기자 때 제가 취재를 하신 그런 작가님이신데 그 전설의 고향 KBS 있잖아요. 그거 쓰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달이나 파랑새에 있다 쓰기 전에 그거부터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은 이제 드라마적인 생리를 아시고 이제 송 감독님은 영화만 주로 해오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을 했는데 캐릭터를 이제 드라마가 펼치는 그런 거에 장점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영화가 산업이 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OTT에 감독들이 많이 나와서 시리즈물을 제작을 했는데 약간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데 그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지 약간 좀 거기서 조금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들을 제가 좀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건 또 그 JTBC라는 케이블 TV면은 거의 지금 지상파하고 같은 소비 패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파이란을 보면은 그 여배우나 남자 배우 그걸 그냥 계속 감정을 끌고 가는 그런 게 TV에서도 이렇게 약간 좀 빠른 전개, 느린 전개 이런 걸 따지는 점에서 좀 너무 늦다, 슬로우 템포다 이럴 때 좀 그런 점에서 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셨는지 이제 플랫폼이 달라지면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고, 예. 예, 사실은 김은경 작가님은 저랑 동네 이웃이에요. 예, 이웃이기도 하고, 애초에 뭐 인연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맨 처음에 이제 파이란이라는 영화를 제가 맨 처음에 할 때 시나리오를 부탁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었고, 그때 뭐 김은경 작가님이 다른 작품을 하시는 바람에, 같이 이제 작업을 못했지만,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제 김은경 작가님이 이제 전화 오셔갖고 술 한잔 하자고 그래갖고 영화 잘 봤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언젠가 서로 같이 어떤 기회가 되면은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사실 이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그거 같은데요. 뭐냐면 이제 저나 뭐 김은경 작가님이나 어떤 굉장히 어떤 긴 호흡의 어떤 이야기로 끌어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차별화시킬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랑 저랑은 어떤 지금의 어떤 시류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있는 감정 그대로 이 이야기들을 표현하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평양냉면 같다라는 어떤 얘기들도 나오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뭐 인생 드라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는 감성을 잘 드러낸다면 분명히 또 시청자분들이 그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시선에 따라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채로운 질문을 다양하게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쉽지만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관전 포인트와 함께 시청자분들께 좀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감독님부터. 제가 이제 저희 영화는 사실은 뭐 요새 드라마처럼 뭐 빠르거나 뭐 볼거리가 많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이 착한 사나이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들을 잘 따라가고 이들을 어떤 응원하고 이 드라마를 보신다면은 어떤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드라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씨.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이제 가족 이야기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그 가족들끼리 얽히고 설켜서 사실 그 모든 대한민국의 가족이 다 순탄하고 평탄하지 않잖아요. 예, 저희 이 드라마 속의 가족도 좀 순탄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경 씨. 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힘들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극중 인물들이 뭐 건달로도 나오고 가수 지망생으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항상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정말 고민하면서 만들었으니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씨. 네, 일단 날씨가 이렇게 얄궂은데 이렇게 저희 작품 알릴 기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또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대본 보고 이 얘기를 지금 하면 어떨까 이런 궁금증으로 선택한 그리고 그런 대본이었는데 저 역시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실지. 요즘의 공식에 맞춰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딱 각자의 역할에서 여기 캐릭터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본 작품인 것 같은데 설레임을 갖고 저도 첫 방송을 기다리고 있으니 7월 18일 금요일 JTBC 금요 시리즈 첫 포문을 여는 착한 사나이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에서 나오셨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오늘 혹시 부담스러우시겠는데요. 네.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주말을 시작하는 금요일이잖아요.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저희 착한 사나이 긴 호흡으로 봐주시면서 맥주 한 잔 딱 까시고 딱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착한 사나이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영 씨. 약간 작품을 보면서 노스텔지아를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오히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올드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연령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해보고요. 또 저도 지금 찍은 지 조금 돼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함께 즐겨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 금요일 저녁 8시 50분부터 매주 2회 연속으로 방송이 됩니다. 두 편을 이어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큰 강점인 것 같은데요.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TBC 새 금요 시리즈 착한 사나이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JTBC 새 금요 시리즈 착한 사나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